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감소한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여전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혀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 명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가 힘듭니다. 일주일에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티는 분들도 참 많은데 효과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마스크 관련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꼭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사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든가 아니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건강인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 말의 의미는 건강인 사람은 쓰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것이 좀 도움이 되냐면 밀접 접촉하는 공간.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좀 가까운 2m 이내 거리에서 수십 분 혹은 1시간 동안 같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쓰는 것이 좋은데 그 이외에 공원이나 이렇게 그렇죠. 야외에서는 딱히 건강한 사람들은 쓸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혼자 자가용 운전하는데 혼자 쓰고 가는 거 그건 별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마스크에 우리가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네. 그동안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 건강인들, 지역사회, 가정 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착용을 하지 않았을 때 임상시험 8편을 분석해 봤더니 6편에서는 그 독감이나 호흡기 감염의 빈도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기 감염이 40%에서 60%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의료인들 그리고 기저질환자, 노인, 임산부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건강인에 있어서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밀접 접촉할 때 쓰는 것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1일에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제 확산세 수가 두 자릿수로 줄었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또 확산 추세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감소가 되더라도 다시 외국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럴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로 학교 휴교령을 내렸다가 다시 조기에 다시 개학을 했을 때 다시 감염자 수가 발생하는 그런 보고가 일부 있었거든요, 이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확진자 수가 몇십 명 단위로 거의 이제 안정화됐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 특히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베이징 같은 경우는 전체 격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해외로부터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제까지는 11개 나라만 특별입국 절차를 했지만 이제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유입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온이 높아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약해질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연구자마다 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완전히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요. 전반적으로 날씨가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는 조건하에서는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좀 억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실험적 조건하에서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며칠 전에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적도를 0도라고 했을 때 위도가 30도에서 북쪽으로 30도에서 5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서 이번 3월 달에 가장 많이 환자가 많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그래요? 중국 우한이 대략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37도,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37도, 38도 내외죠.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에서 많이 발병했는데 거기도 약 30에서 40도고요. 그다음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독일은 그거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그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연구 결과는 결국엔 기온, 위도에 해당하는 게 기온이 대략 5도에서 11도 사이였고요, 3월 달에. 습도는 47%에서 79% 정도로 비슷한 환경 조건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기온만 갖고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기온의 영향 때문에 또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활
습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날씨가 추운 경우에는 많이 그 실내에서 생활하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있었을 때 감염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우리가 겨울에 비해서는 여름에 손 자주 씻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 땀도 많이 것도 흘리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손 위생도 겨울보다는 여름에 또 자주 많이 씻기 또 때문에 나가서 그럴 야외 가능성도 활동도 있다.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반적인 싱가포르도 처음에는 많이 환자가 발생했다가 많이 줄었고 홍콩도 그런 상태거든요. 네네. 그쪽 같은 경우 이제 온도 그런 차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생후 4주 된 영아가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영아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수유도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영아가 감염이 됐고 확진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이제 모유를 주는 거는 그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수유를 할 때 그 산모가 감염이 될 위험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유축 미리 젖을 짜갖고 나중에 먹이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산모가 확진된 경우는 어떠냐? 그 부분에서는 아직 안전성의 수유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뭐 코로나19가 이제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좀 경각심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19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독일에서도 연구 결과가 하나 보고됐고요. 한 예. 3가지 돌연변이가 발생했다고 그러고, 그러나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그랬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뭐 S형, L형 돌연변이, 염기 서열이 달라졌다는 네네. 건데,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결과론적인 것이지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생긴 게 무조건 치사율이나 아니면 감염력이 높은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전개되는 건 아닙니다. 돌연변이의 가능성은 당연히 RNA 바이러스 한 가닥이기 때문에 복제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게 위험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는 없으니까 너무 현재로서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짚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